정교하게 움직이는 손. 손의 감각은 뇌세포로 전달된다. 이런 중요한 손이 붓고 저리고 쑤셔도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복적이고 과도한 손 사용으로 발생하는 건초염과 수근관 증후군은 대표적인 손 질환.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불편했죠. 신체 건강의 성적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손 건강. 어떻게 지킬까? 손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을 위한 운동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고 이 물건을 나르고 정말 쉼 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손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공현식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시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 손 건강이 신체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손이 정말 중요하죠. 인간이 손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인간이 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손은 일단 감각기관이라서 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머리에서 그 손에서 느끼는 것이 많은 머리의 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슨 동작을 많이 하는 것이 머리가 그 치매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계속 발달할 수 있는 이런 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손은 우리가 이제 악력이라고 그 쥐는 힘이 있는데요. 이 악력이 전신의 근육과 이렇게 힘이 비슷하게 이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손 악력을 측정함으로써 전신 근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손이 동물과 사람하고의 어떤 구별점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공무원 신체 검사, 경찰하고 네. 소방 공무원 신체 검사할 때 이 악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 악력 테스트 하는 걸 봐서 손의 힘, 손의 건강이 신체 근육의 지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손이 뻣뻣하다거나 저리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수찬 선생님은 손 건강에 뭐 이상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손가락이 붓고 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다 넘거나 또는 60세에 가까운 분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주무시고 나서 온몸이 뻣뻣하고 또 손도 뻣뻣해서 잘 쥐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 가끔씩 있는데 전준이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이야기가. 저는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제 아침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그냥 노화에 따른 증상이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기시던데 정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걸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흔히 이제 손이 뻣뻣하고 아프시면 이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관절염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흔하게 있는 것으로는 건초염과 네. 또 이제 수근관 증후군 이런 것이 이제 흔히 손에 이제 증상을 이제 일으키는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원래 어르신들이 건초염을 손주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손주가 귀엽다고 자꾸 돌보고 보면 이 손목 힘줄이 염증 반응이 느껴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결국 무리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뭐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몸의 어느 곳에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무리하게 쓰게 되면 그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이 이제 다른 말로 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건에 막 그 건초라고 하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건초염입니다. 네. 이상하게 손에 자꾸 힘이 빠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뭐 그릇을 좀 깨기도 하시고요. 그것도 건초염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인가요? 건초염이 있으면 이제 손을 이제 움직일 때 이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무리한 것을 하게 되면 이제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니까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흔히 손가락이 아프고 이럴 때 외래 오신 환자분들은 관절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근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엑스레이 촬영인데요.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손의 관절에 혹시 마디가 이제 좁아졌는지 뭐 이런 것을 봄으로써 이렇게 관절염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보통 괜찮으면서도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건초염을 더 의심할 수 있고요. 네. 또 손 마디도 끝마디는 주로 관절염이고요. 또 손바닥에 있는 마디가 주로 눌러서 아픈 경우에는 건초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건초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그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병이 생기니까 조금 이제 덜 쓰시는 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복용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증상이 조금 심할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을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뭐 한 번 주사로 그냥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 주사를 맞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좀 심해졌을 경우인데요. 근데 건초염이 너무 심해져서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너무 두꺼워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힘줄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그 막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간단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수술하는 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쉬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으로 다 완치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근초염 하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무슨 병이지 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 근초염보다 시청자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병이 아마 수근관 증후군. 네. 이 병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병이 가장 흔한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근관 이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 건가요? 네, 수근관 증후군도 이 건초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손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힘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네.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혈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초염이라는 건 이 힘줄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힘줄들이 자꾸 붓고 그렇게 되면 여기 손목 인대랑 자꾸 마찰이 되면 손목 인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요 손목 인대에 의해서 여기 손목 터널 수근관이 생기는데요. 네, 여기 공간이 이제 협소해져서 이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이제 수근관 증후군에서 신경이 눌린다. 이래서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건초염이 또 심해지면 이런 데서 이제 손가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건초염도 힘줄이 지나가는 여기서 힘줄이 눌리게 되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힘줄이 통과하면서 딸깍딸깍 이렇게 튀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네. 그게 이제 방아쇠가 튀긴다 그래가지고 방아쇠 수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병이 되는 그렇게 것이지요. 진행되는. 네. 예. 그 수근관 증후군이 이 환자들은 여러 증세를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증세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수근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기 때문에요. 또 신경 그 길에 따라서 감각이 이제 저리고 또 감각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좀 심해지게 되면 이제 그 신경에 의해서 그 신경이 이제 근육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 네. 근육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손에 힘이 떨어지고 이제 감각이 떨어지니까 뭘 잡으면 놓치게 되고 네, 손이 저려서 이제 밤에 손을 털게 되고요.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증후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 건초염도 그렇고요. 수근관 증후군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걸리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또 이 외에 수근관 증후군에 좀 잘 걸릴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까요? 그 많이 쓰시는 분 말고도 또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좀 비만하시다든지 또 뭐 임신 후기 이렇게 몸이 붓는 상황이 되면 또 수근관 증후군이 이제 잘 생기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웬만한 이 증상들은 다 참고 넘기시려고 하잖아요. 이 수근관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방치를 하시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근육이 나빠지고 네.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이제 저린 증상 이런 게 이제 심하다가 또 증상이 좀 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린 게 심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감각이 좀 먹먹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힘이 좀 약해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린 증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좀 나아가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이제 신경이 더 손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신경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각이 저리고 이런 것이 오래 갈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수근관 증후군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목을 이제 구부리면 보통 여기 손목 터널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증상이 있다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유발을 시켜보는 검사지요. 그래서 팔렌 테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손목을 밑으로 굽히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30초, 40초 정도 기다려보면 손끝이 살 저려온다. 이러면 이제 손목 내에서 신경이 조금 눌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 손목 수근관 증후군이라 그래 수근관이 지나가는 이 손목 부위에 손가락을 톡톡톡톡 쳐주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쳐주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손끝이 쩌릿쩌릿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 톡톡톡톡 쩌릿쩌릿합니다. 수근관 증후군 환자는. 쩌릿쩌릿 안 하죠? 네. 그렇게 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정상이에요. 쩌릿쩌릿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무릎을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무릎은 사실 걷고 또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면 병원에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픈 사람은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역시 조기 치료하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게 되면 병을 빨리 낫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 신경이 이제 손상이 조금씩 이제 축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 시간이 가면 이제 손상이 이제 영원히 손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때 가서 치료를 하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손이 저리고 이러면 손 쓰는 것을 줄이시고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목 같은 것을 대거나 이렇게 손을 이제 억지로 좀 덜 쓰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쯤 이렇게 주사를 맞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증상이 완화되지가 않는다. 예,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근육이 죽어버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수술을 해서 손목 터널을 조금 간단한 수술로 그 손목 인대 두꺼워진 인대를 갈라주면 그 손목 터널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눌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 수술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수근관 증후군 환자가 그냥 주사를 맞아도 안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적절하고 수술을 하면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증상이 조금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마르지 않고 또 감각 기능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 경우, 또 이제 신경 검사를 해보거든요. 신경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아주 크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손을 덜 쓰고 주사를 맞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검사에서 아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또는 이미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이 근육이 이미 말라 있다. 또는 감각이 아주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사만 맞고 이렇게 또 낫나 보다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 신경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주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제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손 질환 역시 조기 이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가 진단법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 한번 해보시고 약간이라도 아프시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어 손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손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영자 어르신. 어르신은 손에 인대가 부어 생기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때문에 2달 전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수술했습니다. 손목과 어깨까지 좋지 않아 치료 중이지만 가장 불편한 건 역시 손입니다. 화분을 들다가 아파서 아 하면서 놓칠 정도는 작년 한 10월 달부터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보다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는 이제 그래도 좀 아프다가도 자자는 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또 많이 아팠고요. 어르신을 괴롭게 했던 건 통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엄지손가락 때문에 글씨 쓰는 일조차 쉽지 않았죠. 통증이 많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썼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 통증은 없어져서 그래도 많이 이제는 조금씩 구부리고라도 쓸 수가 있어요. 이영자 어머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옥상입니다. 화초 가꾸기는 오래된 취미 생활인데요. 꽃과 채소를 돌보는 재미에 하나둘 늘어난 화분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화초 가꾸기에는 손이 많이 가서 화분이 늘수록 손이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분 이제 들고 다니고 하는 거는 우리 집 아저씨가 하고요. 나는 씨 뿌리고 하는 거. 그래도 아무래도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손이 좀 무리했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니 건강한 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프기 전에는 몰랐죠. 아프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아프고 나니까 아, 내 몸도 어느 한 일 부분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 때문에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일도 쉽지 않아 옷을 갈아입는 일도 쉽지가 않네요. 외출 준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자상한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다칠 때보다 더 지금 잘해주고 싶어요. 아내의 외출 준비를 돕는 남편이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은 장갑입니다. 저린 손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까 하는 기대에서죠. 약간 손이 시리고 이렇게 아직 손가락 끝마디가 피가 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운데 밖에 나갈 때는 장갑이 보호대로 하면은 좀 손이 시리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머님의 회복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후 통증과 불편함이 줄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일상생활이 좀 더 편해지려면 물리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당분간은 약간 회복되는 과정 중에 통증이 잠깐 있을 겁니다. 점점점 이게 단면이 회복되면서 이제 마찰이 생겨도 이제 안 아프게 되는데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가는 분은 3개월 정도 되면 증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수술받은 손은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손목과 어깨에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 현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의 고통 증상이 이게 복합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다 원인은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즉 나이가 드시면서 근력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근력 회복 능력, 리커버리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본인이 일을 하시는 일을 계속 똑같이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다 보면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손 건강이 노후 건강의 조건이라고 해도 되겠죠. 빨리 완쾌하셔서 마음까지 건강하게 활기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만나본 사례자분은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방아쇠 수지는 건초염이 심해져서 손바닥에 이제 고리가 있습니다. 힘줄이 지나가는 고리에 이제 힘줄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딸깍딸깍 이렇게 느낌이 올 때
또는 손가락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진짜 화면으로 보기에도 일상생활 하시기가 좀 힘들어 보이세요. 단추 잠그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요. 손에 힘이 좀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힘줄이 걸리다 보니까 네. 이제 손을 꽉 쥐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좀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부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례자를 보면 어깨 수술도 하시고 손가락 수술도 하고 이렇게 어깨에서 손가락까지 근육이 같이 연결됐다기보다도 같은 팔에서 다 병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아쇠 수지가 힘줄의 건초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몸에 있는 모든 힘줄에서 같이 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손에서 힘줄이 이제 부어서 건초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어깨에서는 또 회전근개가 또 파열되기도 하고 또 팔꿈치에서는 테니스 엘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 또 건초염이 있으면서 손목 터너 증후군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팔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테니스 엘보가 팔꿈치에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병인데요. 예, 테니스 엘보는 이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 근육이 이 팔꿈치에 부착하는 부위에 힘줄이 조금 이게 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쓸 때마다 여기 통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의 끝에 힘줄 부위에 변성이 생기는 것. 그것이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방치를 할 경우에는 또 힘줄이 또 약간 파열되기도 하고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네. 이때 치료 방법 중에 아까 건초염이나 수근관 증후군 같이 주사를 맞는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 건초염 치료에서처럼 염증을 아주 낮추는 염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팔꿈치 테니스 엘보에서 오는 그 힘줄의 변성은 그 힘줄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힘줄의 변성 자체를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그 힘줄의 변성으로 인해서 주위에 약간 염증이 있는 것만 낮춰줄 뿐이지 힘줄의 변성 자체는 이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맞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주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의 자연적인 치료 과정을 이제 빨리 당겨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아주 증상이 좋다. 그렇지만 다시 재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사 맞고 나서 오히려 그냥 주사 안 맞고 쭉 보신 분들보다 치료가 더 늦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대부분 되도록이면 맞지 말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그냥 너무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경과를 설명드리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본 이 손 질환들이요 모두 무리하게 사용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사용을 좀 많이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손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손의 건초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해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손을 조금 휴식을 취하고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칭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거 한 2가지 정도 한번 가르쳐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같이 따라해보죠. 네. 그래서 신경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손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내미시고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보세요. 신경이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경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네. 하나, 손목을 많이 꺾으면 또 안 네, 되죠. 적당히 이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반대 손으로 이렇게 엄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엄지. 네. 그래서 한번 엄지를 뒤로 한번 쭉 뒤로. 당겨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둘, 5초를 이제 세시고요. 네.
반대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서 젖힌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는 네,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신경을 늘려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힘줄, 건을 좀 이렇게 마찰이 좀 덜 되게 이렇게 해주는 이제 방법은 자 손을 한번 쫙 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손끝으로 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고리를 이렇게 손가락 끝을. 네. 예. 고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탁자 같이 모양을 만들어 보시고요. 탁자. 네. 네. 그다음에 주먹을 쥐는데 끝마디는 편채로 주먹을 쥐어보시고요. 네,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끝마디까지 구부려서 완전히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걸 이제 반복해서 하시면 이게 힘줄이 주위에 들러붙지가 않고 윤활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죠. 몇 번 정도 하면 보통 이제 5초, 5회, 하루 5번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살짝 당기는 듯 하면서도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런 걸 열심히 하면은 이 건초염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겠군요. 네, 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당부하고 싶은 점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손의 악력을 기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초염, 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좀 더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꽉 쥐는 운동보다는 근육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큰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손은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 가볍게 손을 턴다든지 또 자세를 많이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을 건강을 이제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르신들한테 좀 이기적으로 생활하시기를 권합니다. 손자가 예쁘다고 이 손자를 안아주고 업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손자가 돌만지라도 10kg 정도 돼요. 무겁죠. 네. 그런데 화분 10kg를 만약에 들으라 그러면 사실 들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손자는 예쁘니까 10kg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시는데 그게 허리나 무릎이나 손목 관절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빨리라도 그냥 손빨래 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손목 관절을 나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참으셨다가 모아서 빨래를 돌리시면 세탁기를 돌리시면 좋겠고 어쨌든 관절은 이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는 무리하면 다 탈이 생긴다는 걸 꼭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건강이 신체 건강의 지표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이 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